예.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그 노만 칸퀘스트, 노르만 왕조 1066년 그 헤이스팅스 전투를 통해서 대륙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습이 영미법과 합쳐지는 그런 시기가 아주 중요한 그 마일스톤한 시기다. 그다음에 그때 들어오면서 카먼로와 로컬로가 이제 대립돼서 그게 하나의 원리가 만들고, 헨리 2세 때 여기 이제 로열 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영국의 이 영미법하고 그 대륙법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, 그 시빌로는 주로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법을 누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까? 해석을 하고 주로 대학에서 했죠, 그죠? 옛날 그 볼리오나 대학, 뭐 유럽의 그 오래된 그 대학들이 많잖아요. 그 대학에서 우리 또 옛날에 그 민법을 보면 요즘 민법이 이게 로스쿨이 되면서 많이 쪼그라든 것 같아요. 옛날에는 그 총칙, 뭐 물권법이 다 따로 나왔잖아요. 그 곽윤지 교수 책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볼 게 워낙 많아요, 민법이.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가 그냥 한 권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어떻게 그 수많은 내용을 실냐, 진짜 너무 얇은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근데 옛날은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교수들, 특히 누구 A라는 뭐 특히 일본 사람 교수들 이름이 많죠. 뭐 A 누구는 뭐 어떻게 주장했다, 뭐 스즈키는 뭐 어떤 이론을 주장했다, 통설은 뭐다, 뭐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 통설 막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11로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다. 법을 놔두고 그걸 이제 해석하고 그게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풀어나가는 과정인데,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교수와 학생들에 의해서 이론이 이제 해석이 되고 하는 과정이 이제 중요했고, 근데 영국 그 잉글랜드 쪽은 아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. 대학에서 뭐 공부하고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서 헨리 2세 때부터 시작해서 그 재판관을 왕이 파견을 해가지고 그 재판관들이 이론을 정립을 하고 모여가지고 정립을 하고 그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그 왕이 볼 때 아니면 왕의 그 대리인이 볼 때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이론을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. 킹스 코트, 그 다음에 코트 오브 카먼스, 그 다음에 챈서리죠. 코트 오브 챈서리, 그 다음에 엑스체커, 코트 오브, 이게 뭐 다 코트입니다. 코트 오브 엑스체커. 이게 이제 크게 대부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법원들입니다. 그러니까 영미법은 어떻게 법원에 의해서 이론이 만들어지고 그 법원의 판사들에 의해서 이론이 만들어지고 그 이론들이 이제 정치화된 건데, 그 인스 코트라고 있어요. 인스 오브 코트.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법학원이에요. 법학원. 법원의 판사들,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인스 코트를 만들고 이 법학원에서 이론을 정립을 하고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던 거죠. 그죠? 이 대륙법과 갈래 길이 다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에요. 실용적인. 실제 케이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. 거기도 보면 이제 잉글랜드의 법원들 해가지고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, 여기 보면 이제 크게 그 웨스트민스터, 우리 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영국 정치의 가장 그 센터 역할을 한 거죠. 거기에서 의회도 만들어지고 의회에서 이제 논쟁을 하고 거기서 모여서 토론도 하고, 그 옛날에 이제 법원이 이제 우리 상권 분립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잉글랜드 쪽에는 하나의 의회에서 이제 선출된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을 냈는데 통합을 시켜서 이제
나갔던 겁니다. 결국은 초기에는 이제 왕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봤죠. 그래서 이제 킹스 코트, 코트 오브 카먼스 이런 것들이 common please 이게 그 웨스트민스턴의 어떤 일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중앙 법원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.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코트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코트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. 생기다 보니까 이 킹스 코트는 주로 이제 왕과 관련된 사건들, 이제 주로 형사 사건들, 아니면 왕이 가진 토지랑 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판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킹스 코트가 생기고,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여러 이제 지방을 행차를 하면서 판결을 할 때 킹스 코트에 있는 재판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판결을 같이 도와주고 이랬죠. 그 다음에 코트 오브 카먼 플리즈는 주로 이제 그 일반 민사 사건이죠. 일반 민사 사건을 이제 국민의 민사 사건을 이제 처리를 했던 건데, 여기에서 그 왕과 특별히 관련 없는 그런 이제 분쟁 사건들, 지방에 여러 가지 지방 법원이 있잖아요. 그 지방 법원에 있던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통일을 시켜주고, 만약에 이제 그 중앙 법정에서 다투고 싶다면 이걸 가져와서 이제 일반 민간 사건들을 처리하는 겁니다. 이거는 카먼로죠, 그죠? 우리가 넓게는 카먼로가 영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영미법을 카먼로는 보통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카먼로를 구체적으로 협의로 보면 이 카먼로와 에쿼티가 있습니다. 에쿼티. 이 에쿼티가 주로 이게 코트 오브 찬서리, 코트 오브 엑스체커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. 이게 왜 나뉘게 되냐면, 이게 우리 11시까지 1시간 반 하고 10분 쉬고 하시죠, 그죠? 이게 처음에 이제 어떤 신성 재판이나 이런 거를 없애고 제대로 된 형식으로 이제 재판을 해서 정당하게 판결하자. 여기에서 나왔던 킹스 코트와 코트 오브 카먼 플리즈가 점점 이제 그 사건이 많아지면서 형식적인 걸로 흐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.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매매를 해놓고 그 토지를 내가 왜 사냐? 우리 그 조상의 선산이 있기 때문에 사고, 그래서 이제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했는데 뭐 개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매도인 난 못 팔겠다.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팔 이유가 없다. 이랬을 때 카먼로의 기본은 뭐냐면 분쟁의 해결은 돈으로 하면 된다 이거거든요. 그 모니터리 데미지로 해결하면 된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 이 돈이고 이제 그걸로 해결하면 된다는데, 그럴 경우에 뭔가 이제 불공평한 게 있을 수 있다. 아니면 이제 집안에 가보인데 그 사람이 그 집안의 가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이제 달라고 그 돈을 일정한 금전을 주든, 아니면 뭐 훔쳐가지고 자기가 직접 훔친 건 아니지만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줄 수 있느냐, 이런 문제를 이제 다툴 때는 그 물건을 이제 받아야 될지 아니면 돈으로 해결해야 될지,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형평법상의 어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럼 뭐 토지나 이런 게 반드시 내가 돈을 떠나서 받아와야 될 그런 상황이면 돈으로 받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.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뭔가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코트 오브 찬서리 이런 데서, 이 코트 오브 찬서리가 뭐냐 하면 그 왕의 대변자, 왕의 양심의 대변자, 그죠? Keeper of King's Conscience, 왕의 양심의 대변자.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뭐 약간 뭐 국무총리 아니면 뭐 국무장관 뭐 그런 정도의 사람이 이제 챈슬러인데, 우린 챈슬러는 요즘 많죠. 뭐 대학 총장도 챈슬러고 뭐
학장, 총장 뭐 이런 챈슬러 하는데 그런 그 로드 챈슬러가 왕을 대신해서 뭔가 불합리한 그 칸먼로로 판결을 내리면 뭔가 불합리한 그런 사건들은 여기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판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론이 만들어지죠. 그게 이제 에쿼티라는 이론들입니다.